올해 초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들썩였었죠. 여러 정책 중에 코스닥 전 종목 분석 보고서 발간은 이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. 그런데 당초 4월 중순 발간 예정이었던 이 첫 보고서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900여 개 이르는 분석 대상 기업을 각 기관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하는데요.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.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코스닥 기술 분석 보고서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뒤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증권사들이 내놓는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코스피 기업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기업은 13,000건인 반면 코스닥 기업은 5,000건도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비율이 거의 3대 1, 그러니까 7대 3 정도로 코스닥이 확실히 부족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코스닥 전 종목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좀 깜깜이 투자를 막아보겠다 이런 게 목적이고요. 또 이 기술 분석 보고서에는 그 투자 포인트와 주요 이슈 그리고 실적 전망, 경쟁 회사와의 그 어떤 기술 비교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 또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바이오 기업도 분석 대상인 만큼 그 어떤 기술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술 개발의 진척 사항 기술의 사업성과 리스크 등에 관련된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정보 제공이 좀 많아지면은 그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또 코스닥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위주의 코스닥 시장에 이 기관이 유입되니까 수급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취지로 추진한 정책입니다. 그 기술 신용 평가 기관 두 곳이 약 500에서 600여 곳, 그리고 나머지 코스닥 종목은 중기특과 증권사에서 분석을 담당하게 됩니다. 아무래도 좀 깜깜이 투자도 맞고 많은 분들에게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업들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보고서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, 맞습니다. 그래서 원래 애초에 계획을 했던 거는 4월 중순에 이 첫 코스닥 분석 보고서 발간을 예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어제까지, 오늘까지도 코스닥 기술 분석 첫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분석 대상 코스닥 기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곳도 아니고 900여 곳에 이르다 보니까 이거를 또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중기특화 증권사와 그리고 기술 신용 평가 기관 두 곳에 또 이 배분하는 어떤 실무적 과정에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실무적 측면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늦어질 수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900여 개나 되다 보니까 이 분석 대상을 각 기관에 또 배분을 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일부 상장사 측면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분석을 당하는 기업에서 좀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이거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배분하는 과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웠지만 최근에 이제 기술 신용 평가 기관 그러니까 선정이 된 기관들이 이 분석 대상 코스닥 기업을 접촉을 했는데 일부 상장사들이 우리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의견을 표한 기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그 벤처 캐피탈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목적으로 상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런 회사들 아니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나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처럼 뭔가 대기업 협력사의 위치에 있는 그 상장사들의 거부 반응이 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무래도 그 엑시트를 위해서 그 상장한 회사의 경우 이미 그 기관 투자자의 막대한 자금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상장 후에 굳이 투자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대기업을 고객사로 둔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 분석 과정에서 이 고객사의 기밀이라던가 아니면 단가 추정치가 공개될 우려가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이 한국 IR 협의회 관계자는 이 법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는 사업 보고서와 달리 이 기술 분석 보고서는 불필요하게 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좀 이게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했고 그다음에 기업 설명회 개최 등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들의 그 소통을 권고 사항이 아니라 좀 의무 사항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비쳤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정작 일부 상장사들이 이를 좀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고
심지어 이 분석 보고서 발간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이 상장사들이 뭐 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공개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 사실 이 처음에 이 금융당국이 코스닥 이 전 종목 보고서 발간 그를 발표했을 때 나왔던 지적이 뭐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, 예. 아니면은 뭐 분석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 보고서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어 왔거든요. 예.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에서 다 준비를 해놔서 이제 상장사들한테 이제 접촉을 했는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금융당국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. 사실 네. 뭐 한국 IR 협의회 관계자 말도 인용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필요하게 기업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꺼린다는 거는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공개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기업 정보 노출시키는 것을 좀 꺼려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한마디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맞습니다. 또 정부 측에서는 이게 코스닥 보고서 내용 자체, 이름 자체가 코스닥 전 종목 분석 보고서잖아요. 그렇죠. 일단 목표가 그렇게 잡은 거죠. 그러게요. 네. 그런데 네. 이제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네. 참 이것도 쉽지 않겠다 싶은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잖아요. 다음 주 이번 달 안에는 첫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, 현재는 이제 첫 분석 보고서 그 작성이 완료가 됐고 어느 시점에 이를 발간할지 그 한국거래소와 이제 한국 IR협의회와 좀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, 그다음에 이 코스닥 기술 분석 보고서는 만약에 발간이 되면은 IR협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거래소 기업 공식 채널 등에 게재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첫 보고서인 만큼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와 좀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그 증권가에서도 이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. 참 그래도 취지 자체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보 공개를 더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고서가 나오게 될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